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요즘 모발이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주변에서 비절개 모발이식을 했다라는 분들 중에 뒷머리를 삭발을 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을 계획을 하시던 분들도 저렇게까지 삭발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비절개 모발이식을 할 때 왜 그렇게 삭발을 해야만 했는지, 또 꼭 삭발을 해야만 하는지 설명을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절개 모발이식 방법은 뒤에 있는 모발을 채취를 할 때 절개를 하지 않고 모발이 다발로 자라나오는 모낭 단위채로 저희가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낭 단위로 우리가 채취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발을 보고 안쪽에 피부 두피 안쪽에 있는 모발의 구조물의 방향과 각도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쪽집게처럼 모발만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펀치라고 하는 직경 0.8 또 좀 큰 사이즈로는 1.0mm 정도의 펀치라는 둥근 칼을 쓰게 되는데, 그 둥근 칼을 써서 안쪽에 있는 모발의 모근까지 다치지 않게 그 구조물을 온전하게 채취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나와 있는 모발의 방향과 각도를 짐작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머리카락이 긴 경우에는 그 판단을 자칫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약 1mm보다 짧게 우리가 삭발 형태로 짧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채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절개 모발이식을 처음 시행하던 초창기에는 전체를 삭발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많이 쌓이고 또 모발의 방향과 각도를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우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삭발을 하지 않고도 이 모발을 채취를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삭발을 했을 때보다는 손상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펀치 날이 또 빨리 무뎌지는 현상, 그리고 수술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법이 가능함에도 많은 의사들이 선호를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 기존의 모발들 사이에서 뽑을 머리들만 우리가 먼저 선 작업으로 짧게 한 다음 긴 머리 사이에서 그 모발들만 비절개 방법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 비절개 모발이식의 무삭발 방법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삭발식 수술법보다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길게 걸리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 기존에 남아있는 긴 머리들로 이 수술 채취 부위를 가리고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뒷모습의 변화가 없이 일상적인 생활 그리고 사회적인 생활들을 바로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럼 이식 부위는 삭발을 해야 될까요? 이식 부위는 삭발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발들 사이에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이식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식하는 부위에 있는 모발들은 짧거나 또는 길거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받고 싶은 분들이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삭발에 대한 그런 걱정과 두려움들은 비절개 방법 중 무삭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